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답안 전송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 답안 전송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강의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답안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 장소에 들어갔을 때는 본인이 시험 보는 과목을 먼저 실행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글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한글 지금 2016 버전인데요. 20을 보시는 분들은 한글 2020을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실행을 시켜 주시고 한글 프로그램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저장하는 과정은 감독관마다 약간 다르긴 하는데요. 단체로 같이 저장을 하시는 감독관도 있고 개인별로 저장을 하라고 하는 감독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장이 되어 있어야 답안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이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답안하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떠요.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위치가 틀리시면 안 돼요. 저장하는 위치는 여기 문서라고 나와 있죠. 이 문서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만약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없다라고 하면 꼭 손을 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라고 하면 이 ITQ 폴더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장 위치는 최종 어디가 돼야 되냐면 여기 ITQ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1번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파일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일명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파일명을 입력을 하실 때는 본인 수험번호 있죠? 수험번호가 숫자로 8자리로 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 수험번호하고 띄어쓰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빼기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험번호 빼기 이름. 제가 한번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1, 2 수험번호를 모르니까 1, 2, 3, 4, 5, 6, 7, 8에서 8자리. 그리고 홍길동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위치는 꼭 ITQ 폴더여야 되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 절대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에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 파일명이 나타나죠. 시험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요 제목 표시줄에 계속해서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글에서 용지 설정하시고 우리가 용지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풀고 나서 뭐가 다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여기에 가서 요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든가 아니면 파일에 가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눌러놔 주셔야 되니까 우선은 일단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감독관이 요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떻게 바탕화면에 있는 요 코아스 수험자용이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시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럼 한번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예 아니요라고 나오면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예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수험자용 프로그램이라고 나오면서 수험 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쓰면 안 되고 그냥 수험 번호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험 번호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험 번호가 맞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험 번호가 맞잖아요.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따라서 버전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저희는 모두 다 2016 버전 이후라고 나와 있으면 그 이후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2016 버전 이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수험자의 본인의 정보가 나타나요. 수험 번호, 성명, 그리고 본인이 보는 수험 과목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본인의 수험 번호가 여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답안 전송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가 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글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다 풀고 만약에 2번 문제도 다 풀고 풀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는 꼭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번 문제도 다 풀었고 4번 문제도 다 풀었고 마지막 문제까지 문서 작성 능력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만약에 다 했어요. 그러면 최종 점검까지 다 하고 시간이 임박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셔서 최종 뭐를 눌러야 돼요? 요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저장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 한번 누르면 찜찜하다 그러면 또 여러 번 이렇게 눌러 주세요. 여러 번 눌러 주시고 요 한글을 최소화 시켜 놓으신 다음에 이쪽에 가서 답안 전송이라고 나와 있는 이 버튼 있죠? 요 답안 전송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여러분들이 최종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작업 중인 파일을 전송하겠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존재에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존재에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야지만 내 파일이 지금 제대로 된 경로에 잘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음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때 여기서 뭐 눌러주시면 돼요? 답안 전송이라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답안 파일을 전송을 성공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확인을 눌러줬을 때 이쪽에 성공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성공이 뜨면 감독관 PC에 내 파일이 잘 전송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요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시험지 들고 감독관한테 가서 답안 시험지 제출하시면서 답안 전송이 잘 됐는지 확인받고 퇴실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하시게 되면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시험에 응시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장할 때 중요한 거는 저장 위치는 어디다? 문서 안에 어디 폴더? ITQ 폴더다.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다.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요 코아스 수험자형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게 되면 여기에서 수험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하는 게 나오고 예, 확인 이런 버튼들이 아까 화면상에서 본 것처럼 그 화면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눌러주셔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꼭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서 성공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고 나면 꼭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 끝나면 저장 누르고 두 번째 문제 또 2번 문제 풀고 나면 저장 누르고 마지막에 한글 같은 경우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내용이 좀 많잖아요. 그럼 중간까지 입력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하고 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답안 전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답안 파일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는 꼭 답안 전송을 하고 퇴실하시기 전에 감독관한테 확인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요 답안 전송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